네, 안녕하세요. 지한송이 계사입니다. 오늘은 현금 흐름 분석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총 4과목을 배우잖아요. 처음에 재무 분석 배우고 이제 현금 흐름 분석 배우는데 오늘은 현금 흐름 분석 마지막 시간이니까 뭐 관련된 현금 흐름 분석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좀 중복돼서 나오는 게 또 있어요. 그런데 새롭게 배우는 그런 현금 흐름 분석과 관련된 새로운 내용들도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잘 들어주시면 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시장 분석, 시장 환경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금 흐름 분석 마지막 보시면 5장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분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재무제표의 분식과 관련된 현금 흐름 어떻게 우리가 볼 거냐라는 거예요. 분식 많이 들어보셨나요? 네, 이거 먹는 거 아니죠? 요거 그 회계에 있는 장부를 조작하는 거예요. 그 조작하는 게 현금 흐름과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는지 그거를 보는 겁니다. 분식회계 유형 한번 볼게요. 되게 다양합니다. 예, 제가 회계사 생활을 하면서도 많은 분식을 유형들을 많이 접할 기회가 있는데 어쨌든 한번 보겠습니다. 비용의 과소계상 분식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수익을 극대화시키려고 분식을 하는 거죠. 비용을 과소화한다는 게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리고 비용이 과소화되고 자산을 크게 만드는, 규모를 크게 부풀리는, 또 부채를 줄이는, 나 갚을 돈 없어요 라는 거예요. 그럼 부채를 줄이는 그런 일련의 행위를 바로 분식회계 유형 중에 하나라고 일단 보는데요. 비용을 처리해야 될 금액을 고의로 누락 또는 축소시키는 거예요. 회계 처리를 누락하는 거죠. 그러면 자산이 과대 계상되거나 부채가 과소 계상돼요. 예시를 한번 볼게요. 매출원가 과소계상, 뭐 재고자산 등 과대계상 관련된 그런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품을 판매하고 판매 수익을 정상으로 기록했어요. 자, 판매를 한 다음에 판매 수익을 정상으로 기록했어요. 이렇게 했다는 것은 매출, 그 다음에 뭐 현금 또는 매출원가, 매출채권 이렇게 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매출원가 얼마, 그리고 뭐 재고 얼마,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또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매출원가 재고 이런 식으로 분계를 하면 되죠. 그런데 요거는 했는데 판매된 재고자산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분식을 하는 경우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매출원가가 과소계상되는 거죠. 매출원가를 계상했어야 되는데 매출원가를 누락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재고를 뺐어야 되는데, 이 재고 빼는 거잖아요. 대변의 재고 썼으니까 대변을 뺐어야 되는데 재고를 그대로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비용으로 처리해야 될 것을 고의로 누락시켰으니까 비용이 과세계상되면서, 비용이 과소계상되면서 자산이 과대계상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겠죠. 이것도 볼게요. 똑같아요. 감가상각비나 대손상각비 같은 자산의 평가 손실을 적게 계산했다. 감가상각비 뭐예요? 여기 감가상각 누계액인데 제가 그냥 뭐 건물이라고 쓸게요. 건물을 이렇게 감소시키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요거를 얼마 이렇게 기록을 해야 되는데 요걸 안 한 거예요. 요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아까랑 비슷한 결과죠? 건물이 과대 계상되고, 건물 감가상각 누계액이 어차피 뭐 자산의 차감 계정이니까 똑같아요. 건물이 과대 계상되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를 인식했어야 되는데 인식을 안 했으니까 비용이 과소 계상되고 결과적으로 이익이 과대 계상되고 이런 거죠. 대손상각비도 마찬가지고요. 대손상각비도 여기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 추정비용, 추정부채 또는 충당부채를 재무제표에 나타나지 않는 거. 우리 부채 같은 경우에거든요. 자, 이때 보면은 우리가 대손상각비 같은 경우에 대손상각 충당금 해가지고 충당금 형식으로 우리가 부채 잡고 미리 비용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잖아요. 일정 부분. 근데 요걸 안 한 거예요. 똑같죠? 여기 자산 대신에 부채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부채를 인식해야 되는데 부채를 인식 안 했어요.
그래서 부채가 과소 계상된 거고, 그 다음에 비용을 인식해야 되는데 비용을 인식 안 했어요. 그래서 비용이 과소 계상된 거고, 이런 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자, 수익의 과대 계상. 아예 매출의 과대 계상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네, 매출의 과대 계상 또는 자산의 과대 계상 또는 부채의 과소 계상, 이걸 한번 볼게요. 관련 예시들을 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네요. 가공의 매출액을 계산한 후에 매출을 했어요. 가공의 매출이에요. 내가 제품을 판매하지도 않았는데 매출을 인식하는 게 바로 가공 매출이거든요. 가공 매출을 인식한 후에 가공의 거래처에 대해서 받을 돈이 있는 것처럼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매출, 채권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아무런 거래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회계 처리를 이렇게 해버리면 매출이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계사들은 이걸 어떻게 감사를 하냐면 관련된 증빙을 보는 거예요. 그냥 관련된 증빙을 보고 이게 정말로 매출이 일어났는지, 정말로 거래가 일어났는지, 받을 대금이 있는지를 정말로 확인을 해보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만약에 회사가 거래가 있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계상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실제 수익보다 많이 계상돼서 매출액이 크게 부풀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게 되는 거죠. 오케이? 요것도 자 보겠습니다. 선수금 수령을 매출액으로 계산한 거예요. 자, 선수금 수령을 매출액. 선수금이 뭐예요? 미리 받은 돈이잖아요. 미리 받은 돈이면 현금하고 그 다음에 선수금이라는 이거 부채 계정을 여기다가 적어야 돼요. 현금하고 부채 계정을 여기다 적어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하고 지금 뭐 했어요? 매출을 적은 거예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는 현금하고 선수금하고 이 선수금이 빠지면서 매출로 인식해야 되는 거죠. 이게 올해 안에 똑같이 일어났다면 그냥 현금 매출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요거는 2001년도에 일어난 거래고 요거는 2002년도에 일어난 거래면 아예 시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매출액을 조기 계상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했을 때 얘를 현금 받고 선수금으로 해야 되는데 선수금으로 하지 않고 바로 매출로 한다면, 원래 선수금으로 해야 되는데 바로 매출로 한다면 그러면 매출이 실제보다 과대 계상되는 그런 효과가 있고, 부채를 계상했어야 되는데 부채를 계상 안 했으니 부채가 과소 계상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오케이? 아시겠죠? 그 다음에 차기의 매출액을 단기의 매출로 조기 계상. 요 효과죠. 선수금 때문에 내가 차기의 매출액을 인식해야 되는데 단기의 조기 인식하는. 뭐 이 선수금 말고도 뭐 다른 방식으로도 내가 내년도에 매출할 게 있는데 미리 땡겨서 거래처랑 짜고 올해 매출액을 인식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다음은 영업활동의 현금 흐름에 과대 표시되지 않는 재무제표를 분식 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뒤에 자 보겠습니다. 이러한 분식인데 영업활동의 현금 흐름이 과대 표시되지 않는 재무제표 분식이에요. 뭐 이게 뭐냐 보면 재고자산의 과대 계상, 요거가 가장 대표적인 거니까 요거를 한번 볼게요. 재고자산이 재무제표 분식에 가장 잘 이용됩니다. 왜냐하면 재고자산은 매출 원가랑 관련이 있잖아요. 그런데 비용 중에서 매출 원가의 비중이 가장 큽니다. 그쵸? 매출 원가 비중이 가장 크고 가장 크니까 요거를 좀 줄여도 티가 안 나요. 그래서 과소 계산하는 것이 비교적 용이합니다. 비중이 크니까 이게 과소 계산돼도 그렇게 크게 티가 안 나고 하기도 쉬워요. 그래서
매출원가를 보통 어떻게 과소 계산하냐면 이런 식으로 과소 계산합니다. 우리 매출원가가 어떻게 계산되냐면 실무적으로 기초 재고 자산에서 단기 재고 자산 매입액을 합하여 내가 기초의 재고 자산이 있고 창고에 있는 기초 재고 자산에서 연초에 있는 기초 재고 자산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생산을 막 했을 거 아니에요. 생산을 해서 그 생산된 재고 자산이 있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팔린 거를 한번 보는 거예요. 뭐 하루하루 매일매일 팔린 거를 보면 좋겠지만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팔린 거를 보냐면, 자, 생산을 한 거는 어차피 집계가 되니까 오케이, 그 생산한 거를 어느 정도 집계를 했어요. 그 다음에 기말에 가서 매일매일 가서 내가 얼마나 팔았는지 확인하지 않고 기말에 가서 얼마의 재고 자산이 남아있는지를 보면, 그럼 뭐예요? 기초에서 그 다음에 단기 생산분 생산재고 빼기 기말 하게 되면은 이게 뭐예요? 팔린 재고죠. 그렇잖아요. 이 팔린 재고로 인해서 이게 매출 원가로 계산이 되는 거죠. 그쵸? 이 팔린 재고만큼 매출 원가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 기말 재고, 기초는 어차피 작년에 실사를 하면서 기초 재고는 있다고 쳐요. 그리고 단기 생산 재고도 이것도 숨길 수가 없어요. 단기 생산을 한 걸 어떻게 숨기겠어요? 내가 이만큼 생산했어요 라고 보여줬는데 뭘 숨기냐면 기말 재고를 숨기는 거예요. 기말 재고를 어떻게 숨기냐면 재고 자산이 많이 있는 것처럼 나타내면 돼요. 어떻게? 일시적으로 재고 자산을 많이 밀어 넣는 거예요. 실사를 할 때, 회계사가 가서 재고 실사를 할 때 일시적으로 재고 자산, 기말 재고 자산을 많이 밀어 넣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기말 재고가 커지면 팔린 재고가 줄어들고, 팔린 재고가 줄어든다는 것은 매출 원가가 줄어든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재고 자산을 과대 계상해서 매출 원가를 줄이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재무제표 분식인데, 여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과대 표시되지 않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한번 볼까요?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해서 관련된 매출원가, 당기순이익에서 관련된 여기만 보겠습니다. 재고자산 증감 표시하잖아요. 그런데 재고자산이 분식을 하면서 100 정도 증가를 해서 마이너스 금액을 쳤어요.